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수익 스토리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5G에 대한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5G 여섯 번째 수익 스토리고, 자, 인텔리안 테크 수익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인텔리안 테크는 단기적인 버블 구간에 있어요. 자, 버블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 기준이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버블이라는 거는 가치를 놓고 기업을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성장을 이제 보통 보면은 미래 가치를 봅니다. 미래 가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를 보면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봅니다. 5G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점수를 놓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할 때 70%를 성장 가치에다 두는 종목이 있고요. 자, 70%를 자산 가치에다 두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다 두는 종목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성장이 약할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성장이 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선인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 확대라든가 이익의 확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겠죠. 분석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틀려도 보면은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부분들은 사람마다는 다 틀리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툴을 놓고,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보는 부분들에 있을 때 이제 5G 같은 경우는 성장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보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성장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볼 때도 이 성장 가치를 3, 4년 후 이 정도의 성장 가치를 놓고 볼 거냐, 2년 후의 성장 가치를 놓고 볼 거냐, 또 10년 후의 성장 가치를 놓고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거냐. 또 2년 후, 뭐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것들은 사이클 산업, 사이클이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보는 거고, 3, 4년 후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 좀 더 긴 그런 성장 섹터,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겠죠. 5G 같은 경우는 자, 3, 4년 후의 성장 가치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위주로 분석을 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그 구간에 살짝 넘어가 있는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이 성장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G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어때요? 자, 2, 3년의 성장 가치가 여기가 진행이 돼 있으면 지금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치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이 이유는 사라진 구간이, 이 이유가 사라진 구간이 버블 구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블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돈의 힘으로, 돈이 들어오는 힘이 여기에서 끝날지, 더 가서 끝날지, 요 밑에서 끝날지, 적정 가치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돈의 힘이 여기에서 끝날지, 여기에서 끝날지, 여기에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걸 알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버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만 해가는 거고, 분할 매도 포지션이 오면 다시 매력 있는 종목들로 자본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정 가치 밑에 있는데, 적정 가치 아래에 있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가치 아래에 있는 요런 섹터나 비중,
섹터나 비중이 아니고 섹터나 종목 중에서 더 사고 싶은 거, 더 매력적인 거,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에 자본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버블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정하게 자금을 회수를 해서 요런 쪽에다가 다시 돈을 이동을 시켜줘야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블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부터는 버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야 버블이 된다 해서 불안해서 다 던지는 게 아니고 버블을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서 리딩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마,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버블 구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3, 4년 후의 실적을 이거를 지금 주가에 반영해뒀다.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3, 4년 이후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죠.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사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매력적인 구간이 오면 다시 사면 되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있는 주가 위치는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는 사실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막 추격매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리산 호랑이님 108% 수익 스토리.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알찬나님. 알찬나님은 수익이 더 찍혔네. 지리산 호랑이님, 태평성대님. 나머지 분들은 100% 수익 미만에서 이제 매도를 했어도 5G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지나간 수익에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100% 300% 단기 수익을 쌓아가면서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자. 요런 경험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요런 수익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자주 나오고 계속 나오고 투자를 하면서 영원히 계속 반복해서 이런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100%면 와 하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100%? 야, 한 300%는 먹어야지. 500%는 먹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자,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고, 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복리계좌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버블을 챙겨가는 공부를 해보자. 이제는 경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회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요런 버블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가 고민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쵸? 요런 것들이 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를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자, 이 100%라는 수익 90%네 태평성대님은. 자, 100%라는 수익에 이 경험을 쌓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요렇게 수익 낸다는 것들을 수익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믿질 못하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면 이런 수익들을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이 위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까요? 이 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 새로운 거를 또 경험하면서 사이즈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이 버블을 이제 챙겨가는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이겨야 돼요. 버블을 챙겨나가는 건 변동성을 이겨야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버블을 챙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언급을 해나갈 거예요. 자, 인텔리안 테크 매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매도 포인트를. 추천이 정확히 언제 나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2017년에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 구간이나 요 구간, 뭐 요 구간에서 많이 나갔죠. 이제 리딩, 이제 뭐 정리를 해드릴 때.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 매도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자리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는 어때요?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버블을 이렇게 뭐 눌렸다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요까지 작살났다가 또 매력적인 구간에 나와서 다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진입 포지션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움직여버리면 어때요? 진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럼 진입 포지션이 안 나오면 아씨 좀 이따 팔걸 이라는 생각을 다들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제화 시키지 않으면, 자, 가치를 놓고 분석을 하는데 가치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주가가 가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왜? 쉽게 말하면 돈에 힘이 들어가서 버블이 생기는 건 뭐예요? 버블. 간단하게 입구로 쳐보면 비싸다는 소리예요. 비싼 구간에서 더 비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화된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꾸준히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더 갈 수도 있는데 왜 비중 축소를 말할까? 5G를 놓고 보면, 자, 우리가 5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끝일까? 애매합니다. 이거는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3, 4년 요때 이제 주가 밸류를 지금 예상이 가능한 요 정도의 주가 수준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놨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이제 막 하면서 뭐 베트남에도 짓고 막 중국에도 짓고 막 요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기업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밸류가 더 높아지겠죠.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봤을 때, 한국만 한정해서 봤을 때.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떨까? 이 이후에는, 자, 장비라는 거는 이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자국 기업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재, 예를 들어서 안테나, 기주국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이 반도체, 그러니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가 그냥 장비가 아니고 통신 장비,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1차 시세는 다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원, 11,000원대 샀으니까 지금 한 4, 5배 왔죠. 그리고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6,000원대 샀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 제일 많이 챙겨먹은 사람들 100%대 거의 다 털어낸 사람들이 제일 많죠. 요런 것도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 이 아쉬움. 자, 다음에는 챙겨 먹어야지. 몇 프로 왔어요? 거의 한 900% 왔죠. 바닥에서는 거의 한 1000% 왔습니다. 1000%. 1000% 이상 왔죠. 자,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에서도 이렇게 1000%짜리가 터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런 걸 챙겨가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100% 구간 때 내가 매도사인이 나간 이유가 뭘까요? 자, 가치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종목은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충 여기서 누가 매도사인, 이거 매도 그림이 나왔는데 2만 얼마에서 요 구간에서, 그래서 요 구간이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대량 물량을 터는 흐름들이 보였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200% 더 갔어요. 이거는 뭐다? 내가 가치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버블을 챙겨가는 복리 시스템이 없으면 챙겨가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이 버블을 챙겨가는 종목들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도 어때요? 뭐라 그러더라? 이게 뭐가 있었나 어쩌나 하면서 아무튼간 10월달에 이제 폭락이 나오고 10월달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10월달부터는 339 6,000원 9,000원 거의 한 300% 왔네요. 200% 이상 300% 정도 왔어요. 우리는 이제 회원분들 평균 100%에서 이제 200% 정도 먹은 것 같고, 이 구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자신있게 할 수 있었을 만한 종목이었나, 이런 것들 이제 되짚어보면,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제 밸류 예를 들어 5G라는 요 섹터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요거는 보유하고 가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바닥 구간에서는 한 300% 났는데 이 바닥은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10월 여기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자 18년도 10월에 보면 요때 10% 자금 20% 자금만 넣어놨어도 어때요? 20% 자금이 요런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요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이제 따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클 때 그럴 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자, 현금 계좌 시스템. 빠질 때마다 나눠서 살 수 있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허투루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데가 왔을 때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입혀질수록 대응 방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응 방법에 대한 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내가 입혀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수익 확대가 됐겠죠. 처음에 5,000원, 6,000원에 사서 자 3,000원까지 마이너스 50% 빠졌어요. 마이너스 50%. 자 반토막 났을 때 요거를 평균적으로 추가매수 해갖고 일정금만큼만 맞춰서 왜? 물타기가 들어가서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 이 회사에 전재산 들어가 있어서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금만큼 맞춰서 이렇게 채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평단이 마이너스 20% 30%까지 줄었겠죠. 그 구간에서 올랐으면 어때요? 자 100% 먹을 거 150% 먹은 거고 그쵸? 뭐 200% 먹을 거 230, 40% 먹은 거죠. 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G라는 큰 틀 안에서 2018년도에 리스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5G로 100% 이상 수익률을 한 10종목 만들 거였으면 지금 2018년도에 이 리스크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20종목, 30종목 이렇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움직이겠지만 시세를 이렇게 다 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다시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는 거죠.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또 모아가야 1, 2년 있으면 또 이렇게 5G처럼 지금 경험한 이 5G 이 섹터군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야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지. 이게 계속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운용을 할 때는. 인텔리안테크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자,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어려운 회사 환경에서 데이터 통신 서비스 및 위성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용 위성통신, 방송수신 안테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비중이 73% 정도 되고 위성방송수신 안테나 비중이 9.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배가 바다를 만나요. 바다에서 배가 여기서 움직이는데 어때요? 기지국이 없잖아요. 기지국이. 해상에는 바다에는 기지국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위성이 있어요. 위성. 자 위성으로 쏴서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같은 거를 열어주는 거지. 여기에 대한 요금을 받아요. 이 기지국 같은 거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설치해갖고 이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으로 받아. 위성으로 인터넷을 받아서 휴대폰 같은 게 배에 떠 있으면 이게 통화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안테나를 이제 배 같은 데 설치해주고 이제 뭐 크루즈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3만원 뭐 얼마 이렇게 딱 내면 배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뭐 휴대폰을 사용하고 뭐 TV를 사용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럼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점점 확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기술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파이로 전체 파이로 보면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파이는. 근데
기술 측면으로 본다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점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시장이 되게 작아.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은 서울이나 뭐 한국, 미국, 중국 요런 데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 기죽을 다 깔아야 되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큰데 시장이 큰데 이거는 전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진입하는 있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누군가 새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진출하기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파이는 작은데 이제 지배 구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독점 구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회사가 요런 부분에서 이제 믹스를 해갖고 위성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유를 해가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시총이 2,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3, 4년 후 실적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현재 PBR이 한 2.8배 정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말해서, 더블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심하게 끼면, 자, 돈이 들어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니까, 버블이 낄 때 PBR이, 자산 가치가, 6배에서 10배 정도 끼는 경우가 있어요. 10배 정도 이렇게 끼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보통 이제 5배, 6배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요런 버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마의 움직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 그러면, 리딩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자, 가치 수준까지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다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본인이 결정할 거라는 거죠, 이건. 가진 사람들만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규 진입은, 위험하다. 이 위험하다는 게 뭔 소릴까요? 자, 3, 4년 후에 요 정도까지 그 가치를 반영해놨는데 그 이후에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지 더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3, 4년 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인텔리안테크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을 싹 다 어떻게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새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한 2, 3년까지는 안전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토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애매하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다시 진입을 한다든가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쌀 때 산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이라는 게, 수익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싸게 산 사람들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 들어가면 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수급이 견조해서 버블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보니까 수급이 가능하고 되게 좋고요. 회원분들은 어떤 종목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회원분들은 5G 전체, 보유 비중 전체를 계산을 해보고 이 전체적인 비중 축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좌의 한 5%에서 10% 요 정도를 보유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섹터. 제가 2017년도에 가장 많이 떠들었던 섹터가 5G예요. 그쵸? 지금 가장 많이 떠들어대는 섹터가 뭐예요? 지금 가장 강조하는 섹터. 요런 부분에서 보라고.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모아가면 또 요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쵸? 이거는 이제 한번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될지 안 될지는 또 지나보면 알겠지. 자, 수익을 덜어서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고, 일괄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팔 수도 있고, 수익 일부를 덜어놓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스스로 성향, 또 내가 정해진 계획 툴이라든가 그 전략에 따라서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쉴 때 보면
어디까지 쉬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얼마나 쉴지를 몰라. 기간.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러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못 팔아갖고 이렇게 밀려버리면 손절. 이딴 짓거리를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해갖고 움직일 시간이 되면 어때요? 시간. 움직일 시간이 되면 여기서 샀다, 아이고 잘 팔았다 했는데 날아가 버린다고. 그쵸? 그러면 이 수익은 누가 낼 수 있을까요? 이 수익은. 이런 수익은 누가 낼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튀는 구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버릴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버릴지, 이거를 누가 알 수 있냐고. 이걸 안다는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 튀는 시점을 잡으려 하지 말라라. 이거를 잡으려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은 이 튀는 시점을 한 1년에서 3년 안에 요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황 업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시황 업황을 공부를 하는 건데, 요런 공부는 필요하죠. 근데 보통 사람, 내가 이건 뭔 말이냐면 튀는 시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걸 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사서 내일, 지금 사서 3%, 이런 거 뭐예요? 요런 거를 요 구간 아무 때나 사서, 요런 거를 여기에서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사서 보유했던 사람들은 이 수익이 나잖아요. 이 수익이. 아무 때나 사서 가만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 수익이 난다고. 근데 어때요? 샀다 팔았다는 사람은 자, 자잘한 수익 내고 나서 큰 수익을 다 놓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 이런 큰 수익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비중을 쪼개서, 자, 이런 큰 수익을 계속 반복해서 차곡차곡 계좌에 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손절하고 수익 내고 손절하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집니다. 왜? 요런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야 주식 투자는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100% 이길 수 있어요. 요런 큰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면 100% 이길 수 있는데, 짧은 수익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짧은 수익과 손절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속합니다. 그런 극소수가 내가 가능하고 자신이 있다, 요런 사람들 말고는 그냥 100%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해서 다들 장기 투자를 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5G 지금 준비해둔 수익 스토리가 이제 뭐 10번째.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업황에 있는 카메라 모듈.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섹터분들은, 지금 신규 편입은 거의 보통 보면 신규 편입이 안 되는 자리에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언급하는 것들은 수익이 많이 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신규 편입이 되는 섹터들은 어디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내가 그럼 수익 스토리를 왜 할까? 이거 자랑하려고 할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이 경험이라는 거를 회원분들은 직접 하고 있어요. 수익을 진짜 내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 야, 진짜 얘네는 이렇게 수익을 내네. 이게 가능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이런저런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채팅으로는 부족하니까 영상에서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이나 섹터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의견을,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의견을 참고를 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좀 참고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또 좋겠죠.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